이번 시간에는 저희 시스코 컴퓨터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까지가 사실 이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시스코 장치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네트워크 장치가 주이다 보니 거기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이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데 시스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스코 컴퓨터 솔루션은 뭐가 있냐면 시스코 UCS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에 대한 SaaS에 대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 통해서 피지컬, 로지컬, 컴퓨터에 관련된 거, 네트워킹, 스토리지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 툴은 UCS 매니저, UCS 다이렉터, SaaS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인터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UCS는 하이퍼 컨버전스 인프라스트럭처 형태고요. 컨버전하는데 하이퍼 형태니까 이것저것 하이퍼 컨버즈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UCS가 이것저것 통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UCS는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것을 버추얼라이즈 해가지고 소프트 디파이너블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CS 매니저입니다. 여기 보면 유니파이드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센터의 서버 컴퓨터에 대한 프로덕트 라인에 대한 것을 이제 만드는 것이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UCS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니저는 이거에 대한 컨트롤러고 일단 UCS에 대한 것이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네트워크 매니저 스토리지, 렉의 C 시리즈에 대한 마운트, 여기는 샤시하고 블레이드 B 시리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상당히 스토리지에 서버들이 쭉 형성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형상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덕트에 대한 것이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하죠.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을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확장성을 주고 있고요. UCS 매니저를 통해서 이것이 마치 싱글 유니티인 것처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매니저가 UCS 센트럴, 시스코 인티그레이티드 매니지먼트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UCS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 프라이머리 패브릭 인터커넥트된 상에서 운영이 되고요. 버추얼 IP 어드레스 어사인 거 가지고 나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 오디네이트 패브릭을 인터커넥트된 캐퍼빌리티를 제공해 주고요. UCS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보면 시스템 내에 올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중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UCS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커런트 컨피규레이션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디스커버리 오토메이티드 된 것을 수행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UCS 매니저가 하는 것이고요. 리소스가 이제 하나 없어지게 되면 리소스가 없어지면 시스코 UCS 매니 디텍트 되면 딜리트가 아니고 디텍트가 되면 그 시스코 UCS 매니저는 그거를 집어넣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에 추가를 하고 그런 것이 되겠고요. 이게 매니저에 대한 GUI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이요. UCS 매니저에 대한 화면으로 이렇게 컨피규레이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메인 타폴러지에 대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앱스트랙션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UCS 매니저 소프트웨어 프로바이더라는 게 약간 앱스트랙션 레이어에 대한 것을 제공해 주죠. 서버 컴포넌트 인터페이스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사이에서 이 앱스트랙션 레이어라고 하신 것이 이제 웹 베이스드 GUI라든가 SSL, CLI, API 형태로서 이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 보면 서비스 프로파일에 대한 것이 있는데 서비스 프로파일을 사용합니다. UCS 매니저가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서버를 구분하는 거. 그래서 보게 되면 서비스 프로파일이 이제 서버하고 연관됐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을 구분할 때에 서비스 프로파일을 쓰게 됩니다.
싱글 서비스 프로파일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쓰게 되겠고요. 보게 되면 런타임 어소시에이션을 맺어가지고 피지컬 서버하고에 대한 것을 이제 연계를 하는 거죠. 이치 UCS 서버 각각에 대한 것은 싱글 서비스 프로파일 하나 갖고 있고요. 서비스 프로파일은 원 서버에서 디스오소시에이트 돼 가지고 다른 걸로 하나에 끊어지고 다른 쪽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서비스 프로파일이 관리가 됩니다. 시스코 UCS 서버 매니저 UCS 매니저 서버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샤시 B 시리즈 아까 있었던 거기에 있거나 혹은 C 시리즈 렉에 마운트되는 이 블레이드 형태로 이제 시스코 매니저드 서버가 그렇게 이제 유지가 형태가 되어 있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얘는 이제 스위치의 리던던트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것을 UCS 패브릭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이 스위치 리던던트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UCS 서비스 시스템의 서버가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되면 이것이 이제 어느 한 곳에 에러가 났을 때 전체가 죽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한쪽에 에러가 나더라도 다른 쪽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UCS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 얼럿, 에러, 스태티스틱에 대한 것을 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할 때마다 어떤 SNMP라든가 시스로그라고 하는 프로토콜에서 그걸 요구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정보를 레포팅을 합니다. UCS API, 유니파이드 API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UCS 유니파이드라고 하는 것이 요 API 메소돌로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CIMC라든가 시스코 UCS 매니저에서 쓴다든가 혹은 시스코 UCS 센트럴에서 쓰는 거하고 동일한 API 메소드를 쓰게 됩니다. 인포메이션 모델입니다. 여기 인포메이션 모델은 피지컬, 로지컬 컴포넌트에 대한 것이 전부 다 하이어라키컬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모델이라는 밈이라는 것을 쓰고요. 이게 대한 것을 이제 MIT라고 이제 우리가 언급하기도 합니다. 추리죠, 추리. 그래서 Manage Information Tree 이거에 대한 것이 이제 요 추리로서 이 스트럭처 노드로서 시작하고요. 각각의 노드는 이제 Managed Object로 시작하거나 그룹 오브 오브젝트에 대한 그룹 형태로서 시작을 하고요. 이러한 노드에 대한 것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하다든가 그런 오퍼레이셔널 스테이트라든가 이런 식의 노드에 대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어라키컬 스트럭처의 스타트의 탑은 시스로 시작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시스 여기 보면 이 추리에 대한 것인데 시스로 시작해 갖고 샤시에 대한 거, 그 샤시 밑에 블레이드에 대한 거 쭉. 그 다음에 각 블레이드의 이제 아답터에 대한 거, 뭐 이런 식의 밑에 하이어라키컬 한 매니지드 인포메이션 모델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페어런트, 차일드 노드 상위가 페어런트고요. 아래쪽에 이제 차일드 노드가 형태로 해서 이 MIT에 대한 것은 이제 하이어라키컬 모델을 이제 스트럭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MIT 하이어라키컬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매니지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니지드 오브젝트. 그러니까 오브젝트 UCS에서 이 매니지하는 오브젝트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인데 요 오브젝트에 대한 것은 다 XML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피지컬, 로지컬 엔티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로 되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것을 매니지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 children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hildren 오브젝트에 대한 것도 또 밑에 또 children을 또 갖고 있는 그래서 추리 형태로서 쭉 가는 형태가 되겠고요. 오브젝트 네이밍에 대한 걸 보게 되면 distinguished name 혹은 relative name에서 RN, 뭐 D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DN에 대한 것은 이제 RN 시리즈로서 이제 쭉 구성을 할 수 있고요. relative name에 대한 것이 보면 그 밑에 parent 오브젝트에 연관된 컨텍스트에 대한 오브젝트를
identify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distinguished name은 어떻게 보면 sequence of RN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매니저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한 것은 이제 UCS 타입에 대한 그 오브젝트, UCS 리소스하고 오브젝트에 대한 타입에 대한 그 클래스 어디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all made 오브젝트에 대한 것은 요 UCS 리소스 타입 오브젝트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클래스에 속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XML API라는 것은 이제 다른 API처럼 XML API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authenticate, query, 그다음에 configure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configure에 대한 메소드가 나옵니다. 여기 configure하는 메소드에 대한 authentication에 대한 메소드에 대한 것이 보게 되면 진짜 API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authentication 하는 방법이에요. 트리플A 로긴, 트리플A 리프레시에 대한 것은 current authentication 쿠키 값을 리프레시할 때 쓰는 것이고요. 트리플A 로그아웃은 그걸 이제 엑시트 할 때, current 세션을 벗어나고 해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한 authentication 쿠키 값을 쓰지 않을 때 쓰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쿼리 두 번째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authentication 지금 쿼리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쿼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쿼리에 대한 것이 스테이트 오브젝트에 대한 스테이트에 대한 걸 어떤 형태인지를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때 쿼리 보내는 거예요. configure resolve DN에 대한 거, DNS에 대한 거, DN 여러 개에 대한 거. 이거 보면 DN으로 표현된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할 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set of DN에 대한 DNS예요. DNS에 대한 그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클래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클래스고 이건 멀티플 클래스에 대한 거. 그냥 클래스 아이디로 딱 구분했을 때 그거에 해당한 DNS를 정보. 그다음에 children에 대한 것을 찾고 싶을 때. 그다음에 페어런트에 대한 거 찾고 싶을 때, 그다음에 스코프에 대한 퍼폼에 대한 그 스코프, 퍼폼 클래스 쿼리 언어 DN 이는 MIT에서의 DN에서에 대한 쿼리에 대한 퍼폼 할 때 보기에는 그런 그 쿼리에 대한 메소드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컨피그레이션이에요. 이거는 그거에 대한 그 오브젝트에 대한 그 컨피그레이션을 바꾸거나 혹은 뭐 긁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요 API 관련해서는 그 추리 오브젝트 추리 안에 있어서 뭔가 변경했을 때 그거에 대한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 오브젝트 추리에 대한 거 혹은 서브 추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오브젝트에 대한 거 변화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config MO 매니저 오브젝트 싱글에 대한 거고 MOS니까 멀티플 서브 추리에 대한 것이고요. conf 모 그룹이니까 이건 그룹 configuration change에 대해서 서브 추리 엑스트렌드 매니저 멀티플 서브 추리 서브 스트럭처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걸 이제 한꺼번에 다 동시에 적용할 때 쓰는 컨피그레이션 API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API들, 그래서 여기 앞에 XML API에 대한 authentication query configure에 대한 것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다큐멘테이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UCS 오브젝트 모델 다큐멘테이션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모델 레퍼런스 그래서 릴리즈 여기 4.0 세컨 에디션 해가지고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UCS 플랫폼 에뮬레이터라든가 온라인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이 다큐멘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다큐멘트에 나와 있는 것에 보게 되면 여기 레프트 내비게이션 메뉴 여기 레프트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 메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에 그거에 따라서 라이트 패널에 그거 해당하는 정보를 선택하면 이 라이트 패널에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쓰고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네이밍 룰 뭐 보니까 여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거에 대한 룰을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트가 온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 좋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오버뷰, 네이밍 룰, 컨테이너 하이어라키, 컨테인드 하이어라키, 그다음에 인헤리턴스, 이벤트 페어트 앤 FAM,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그다음에 프로퍼티 서머리, 프로퍼티 디테일에 대한 걸로 쭉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인헤리턴스에 대한 건 패브릭, 불리랜, 오브젝트, 그다음에 패브릭, VLAN에 대한 애트리뷰트 이런 것들까지 이제 요 하이어라키에 관련된 정보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CS 파워 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Library of PowerShell Command LET, CMD LET에 대한 것인데 이게 뭘 할 수 있냐면 UCS environment에서 그러니까 매니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MS OS에서 UCS XML AP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Command DLT, CMD LET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냐면 오브젝트에 대한 거에 대해 인지하고 그거 컨테인먼트를 보고 오브젝트 보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CMD LET를 하려고 할 때에는 UCS 매니저하고 오센티케이션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렇게 쓰는 것이 있고요. 이게 보면 여기 파워 툴에서 연결해 가지고 뭐 요 코맨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쿼리하는 게 있네요. UCS 블레이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DN 볼 수 있는 거가 여기 요렇게 써 가지고 이제 앞에 그 MIT 추리에 대한 거 얘기했었죠. 그걸 볼 수 있는 DN이라든가 그걸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쓸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요거는 이제 UCS VLAN 100을 클리에이션 하는 코맨드가 되겠습니다. get UCS LAN cloud add use VLAN name VLAN 100 ID 100 이렇게 해서 이게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쉘 형태로 명령어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UCS 파워툴 OS가 서포트하는 것이 보면은 파워툴이라고 하니까 파워쉘 코맨드 엘리트의 라이브러리인데 얘는 거의 6,000개의 코맨드 엘리트를 UCS 시스템에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포트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UCS 파이썬 SDK라고 하는 게 이제 파이썬 모듈로 SD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에서 하는 것이 클래스에 대한 거, 어떤 클래스 있고 어떻게 UCS 매니저를 오토메이트 할 수 있는 거 하고 개발하는 거에 대한 그 모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UCS XML API 통해서 UCS 매니저에 대한 것을 오토매틱하게 할 수 있는 클래스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파이썬 모듈 이 되겠습니다. 이 UCS 파이썬 SDK는 이 파이썬의 SDK에 대한 모듈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UCS 오브젝트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UCS 파워툴이랑 동일하게 UCS 파이썬 SDK도 많은 모듈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nsemble이 되겠습니다. Ensemble이 UCS 매니저에서 UCS Ensemble이 가능합니다. UCS 매니저뿐만 아니라 인티그레이트 매니저 컨트롤러도 UCS Ensemble이 가능하고요. 여기 UCS 매니저 오센티케이션하고 같이 합쳐져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 쿼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모듈에 대한 것을 우리가 Ensemble 플레이백의 태스크로 우리가 하고 이제 실행이 되고 Ansible 플레이백이라고 하는 UCS 매니저에 대한 쿼리하는 Ansible 플레이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한 예로 나와 있습니다. UCS 쿼리, UCS 로컬에 대한 거를 이제 쿼리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호스트네임, 유저네임, 패스워드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데 대한 플레이북이 여기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UCS 디렉터에 대한 것을 우리가 UCS 매니저랑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UCS 디렉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
complete, highly secure, end-to-end manage, orchestration, automation solution 하는 거야. 시스코든 아니면 넌 시스코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시스코 UCS는 어떻게 보면 약간 UCS 매니저는 그 시스코에 좀 디펜던스가 있다고 한다면 UCS 디렉터는 뭐 넌 시스코에 대한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컴포넌트에도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얘가 쓸 때는 UCS 기반에 대한 걸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시스코 넥서스 플랫폼에서 이제 동작을 합니다. 매니지먼트에 대한 걸 보게 되면 UCS에서 네트워킹 레이어라든가 컴퓨팅 레이어에 대한 그 유니피케이션에 대한 걸 확장해서 쓰고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 컴포넌트에 대해서 좌우지간 요 기능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것, 비저빌리티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을 이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UCS 매니저를 써가지고 UCS 디렉터를 써가지고 뭐 시스코라든가 혹은 넌 시스코에 대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컨피그, 어드민, 모니터에 대한 기능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보는 게 보게 되면 UCS 디렉터에 대한 오토메이션,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것을 하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터라고 하는 것이 워크플로우를 빌드하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를 퍼블리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에 대한 익스텐트를 그 유저 요청하는 유저에 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UCS 디렉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퓨처하고 베네핏 보게 되면 센트럴 매니지, 셀프 서비스 카테고리, 어댑티브 프로비저닝, 다이나믹 캐퍼빌리티 매니지먼트, 멀티플 하이퍼바이저 서포트, 컴퓨터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대시보드를 UCS 다이렉트가 제공해주고 있고요. 모델 베이스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모델 기반의 전체적으로 통합에 대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태스크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1000 태스크에 대한 뭐 이상의 포함해 있는 라이브러리를 아웃 오브 박스 워크플로우에 대한 걸 UCS 디렉터가 포함할 수 있고요. 모델 베이스드 디렉터,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디자이너에 대한 것이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거나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오토메이트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 이제 대시보드에 대한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대한 거를 쭉 볼 수가 있네요. 자, 디렉터가 쓰는 게 이제 REST API를 씁니다. REST API를 쓴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요 디렉터에 할 때 이 REST API 가지고 나서 액세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네요, 제가. 시스코 UCS 디렉터라는 거 할 때 REST API로 이걸 액세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코 UCS 디렉터라고 가 유저 어카운트하고 API 키 값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보면 오센티케이션이 필요해요. 해서 보면 유저 어카운트 그다음에 API 키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PI 키에 대한 것이 오센티키 API 리퀘스트를 해가지고 요 API 키를 이제 사용하게 될 거고요. 요 키 값에 대한 것은 이제 키 코드에 대한 것이 유니크하게 이제 어사인이 돼서 특정한 UCS 디렉터 어카운트하고 연관되게 쓰게 됩니다. REST API 액세스 키에 대해서 한 예로 보게 되면 HTTP 헤더에 이런 포맷으로 보면은 이렇게 헤더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X 클라우드피아 리퀘스트 키라고 하는 헤더에 여기 키 값, 요 헤더 여기 있는 헤더하고 요 키 값의 포맷 형태로 REST API를 이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GUI 써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보게 되면 REST API 브라우저가 있네요. 그래서 시스코 US 디렉터가 GUI를 제공해서 디벨로퍼 메뉴에 대한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디벨로퍼가 REST API 브라우저에 대한 거 가지고 나서
액세스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네요. 이 액세스가 이제 리포트, 메타데이터, REST API 브라우저, 그다음 REST 클라이언트에 대한 것이 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그거에 대한 거를 액세스 프로파일에 대한 거, 액세스 프로파일에 대한 걸 이제 여기서 선택하고 뭐 대시보드에 대한 거를 이네이블 시키는 거, 그다음에 어드밴스드에 대한 REST API 액세스에 대한 이게 아마 키 값일 거예요. 키 값에 대한 거. 그다음에 디벨로퍼 옵션에 대해서 그거를 이네이블 할 것이냐 물어보고. 그래서 여기에 REST API 브라우저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REST API 리퀘스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보게 되면 시스코 UCS 디렉터랑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리퀘스트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API 키값에 대한 걸 통과하게 되면 HTTP 헤더에 그 X 클라우피아 REST 키의 그 키값을 가지고 나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API 리퀘스트에 대한 것이 HTTP 위에서 돌아가게 되겠고요. 거기에 보면 표현은 JSON에는 XML, 그다음에 UCS 다이렉트 디렉터 API 버전 1, 그다음에 해당하는 valid URL을 포함해 가지고 전달하게 될 겁니다. API 버전 1에 대한 것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디테일에 대한 것은 뭐 요 안에 보게 되면은 내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이 랩 통해서 이제 해보게 될 겁니다. API 버전 2에 대해서는요, only XML만 여기서 서포트가 되고요. 아까 여기 보면 이제 버전 1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여기 보면 버전 2에 대한 것은 이제 XML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포스트 형태로 쓰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CURL 코맨드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CURL이라는 게 코맨드 라인 툴 getting setting data URL 신텍스를 써가지고 쓰는 코맨드 라인이에요. 코맨드 라인에 쓰는 것은 REST API 리퀘스트에 대한 것하고는 동일한 그걸 실행하는 코맨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사이트라는 것이 또 있었죠. 매니저 컴퓨터 하는 거의 한 종류예요. 툴이에요. 시스코 인터사이트라고 하는 게 사스 시스템의 매니지먼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엣지에서 매니징 앤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리모트 로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엣지라든가 리모트 로케이션에서 매니징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매니지 시스템이 바로 시스코 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API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 베이스드 매니지먼트 모드로 동작하고요. 이거는 뭐 기존의 오토메이팅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인사이트를 써가지고 보면 사스를 심플리하게 쓰고 있고 액셔너블 인텔리전스한 기능도 제공하고 주고 있는 그런 그 툴이라고 보시면 사스에 베이스드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사이트하고 시스코의 UCS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스코 UCS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보면 약간 앱스트랙션 레이어로서 서버 컴포넌트에 동작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앱스트랙션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웹 베이스 GUI하고 API 사이에서 중간에서 이제 그걸 표현하는 그 앱스트랙션 레이어예요. 근데 인사이트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UCS 매니저 위에서 동작을 합니다. UCS에 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코 호스트에 대한 익스피리언스랑 같이 빌트가 돼가지고요. 매니지 플랫폼을 만들어 줍니다. 인터사이트 API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요거 할 때 요 API를 써가지고 그 시스코 인터사이트의 인티그레이션을 빌드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셔널 태스크 한다든가. 그 에디션 태스크라는 게 모니터하거나 아니스 컨피그레이션, 디플로이, 오케스트레.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클라우드에서 컨피그레이션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필요한 모니터링에 대한 거, 그런 타스크에 대한 거를 인터사이트 API 써가지고 제공해 준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터사이트
REST 브라우저 통해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사이트 포털 이로 해서 위에 서비스에 대한 걸 주고요. UCS 하드웨어 커넥터가 있고요. 시스코라든가 서드 파티 인프라스트럭처 아래쪽으로 이렇게 뭐 전체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사이트 API라고 하는 것이 인터사이트 에 대한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PI가 되겠고요. 이 API에 대한 것은 내가 자바스크립트 다큐멘트를 통해서 인캡슐레이트 되는 메시지를 리턴하고 그거를 처리할 수가 있겠고요. HTTP나 TLS를 씁니다. HTTP 오버 TLS를 트랜스포트 프로토콜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IT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트리라고 하는 거 피지컬 로지컬 컴포넌트들에 대한 것들을 하이라키 밈이라고 하는 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트리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이제 인터사이트에서 요거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터사이트 API를 액세싱하는 방법에는 여기 보면 웹브라우저, 인터사이트의 REST 클라이언트 혹은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건 키값, 리모트 서비스 할 때 이 두 가지 키값을 갖고 브라우저 통해서 그래야지만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A couple of way to gain.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시면 됩니다. 엔서블 모듈에 대한 거 볼까요? 이 시스코 인사이트에서의 엔서블 모듈, 인사이트 API 인티그레이션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엔서블 모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인벤토리 컬렉션 하거나 컨피그레이션 매니지 할 때 엔서블 모듈을 같이 물려서 쓸 수 있고요. 파이썬 안에 엔서블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API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파이썬하고 그 코드를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example 플레이백 랩 가이드에 대한 것은 이제 GitHub에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additional SDK and resource에 대한 엔서블 모듈 이외에도 파이썬 SDK에 대한 인터사이트가 제공하고 있고 파워쉘 모듈도 제공해주고 있고 오픈 API 스키마 쓰고 있고요. 뭐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인터사이트 스웨거 스펙이라고 뭐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사이트.com 사이트에 호스트에 보게 되면 최근 API 스펙하고 그거에 대한 SDK에 대한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게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인데요. 제가 이제 강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줌을 쓰는데 시스코에서는 웹엑스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엑스에 대한 것도 데브넷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 디벨로퍼 시스코닷컴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서버 운영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것을 안드로이드에서 애플에서 PC에서 개발하는 SDK에 대한 거를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엑스 쓰는 거에 대한 플랫폼 그 개발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코 UCM 유니파이드 통합 커뮤니케이션 매니저가 있습니다. 시스코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라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보면 뭐 전화도 연결돼서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뭐냐면 디바이스 프로비저닝, 콜 라우팅, 프로파일, 세팅 매니지 하는 것을 좀 더 싱글 솔루션으로 이제 집어넣을 때 한 게 이제 UCM,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허스피탈, 뱅크, 유니버시티, 가버너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되게 많이 연결하고 유저 프로파일 많은 거에서 통합 관리 시스템, 통합 통신 시스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항상 모든 솔루션 제공업체들은 늘 생각을 하고 있었죠.
컨택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커스터머 서포트 할 수 있는 이제 콜센터 형태로 쓸 수도 있고, 에이전트 데스크탑 슈퍼바이저라든가 레포팅 캐패빌리티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는 뭐 콜센터, 컨택 센터, 뭐 옛날에는 이제 이제 콜센터였는데 지금 컨택 센터가 된 거죠. 파이니스라고 하는 게 이제 슈퍼바이저 데스크탑 에이전트가 이제 파이니스라고 이제 합니다. 그다음에 웹엑스라고 하는 것이 여긴 툴입니다. 미팅, 팀, 디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웹엑스 팀에 대한 것은 이제 미팅하거나 메시징을 이제 콜래보레이션을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웹엑스 팀이고요. 웹엑스 디바이스에 대한 것은 저기 이런 웹엑스 팀 앱이 돌아갈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에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포함하고 텔레프레젠스 존재하는 룸 컨트롤러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웹엑스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UCM이라고 하는 거,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보통 유니파이드 CM, 시스코 UCM, 그건 콜 매니저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보면 IP 베이스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폰이라든가 리모트 워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동하는 리모트 워커라고 하는 것이 멀리 원격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본사에서 이제 뭐 밖에 나가서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스몰 사이즈든 미디엄 사이즈면 엔터프라이즈 레벨 비즈니스에 맞춰가지고 IP 베이스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하는 게 UCM이에요. 그러니까 UCM을 쓰게 되면은 이제 뭐 통합돼 가지고 소통도 하고 뭐 공시도 띄우고 공지 사항도 올리고 정보 검색도 하고, 그다음에 뭐 조금 더 필요한 자기네들이 팀 내 개발할 때 필요한 것 뭐 또 뭐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고 뭐 프로파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UCM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싱글 온 프레미스 솔루션, 그러니까 온 프레미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이제 사내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보이스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에요. 콜 컨트롤 세션 매니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컨피그하거나 매니지하거나 모니터하거나 콜 컨트롤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API들하고 하일리 익스텐서블 합니다. 이게 바로 UCM이에요. 이거에 대한 목적은 전화 연결하는 사람, 그다음 IP 폰 쓰는 사람, 디렉터 넘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디렉토리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화 안내에 대한 것이죠. 그런 거를 매니지하거나 콜로 연결에 대한 연결에 대한 것들을 커넥 매니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니파이드 CM을 써가지고 보게 되면 게이트웨이를 정의하거나 트렁크, 리모트 데스티네이션, 뭐 텔레포니 릴레이티드 인포메이션을 디파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콜 핸들링하는 태스크에 대한 레인지를 컨피그레이션하거나 홀드, 트랜스퍼, 콜 포워드, 스타팅, 컨퍼런스 콜에 대한 컨피그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UC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통하는 장, 그 다음에 모든 정보를 다 여기에 집어넣어 놓고 나서 관리하고 뭐 그런 것이 바로 UC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스코에서 제공해 주는 어떤 것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것을 개발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얘가 하고 있는 어드밴스드 퓨처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여러분이 한번 뭐 하나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다음에 익스텐션 이거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 시스코 인스턴스 메시지하고 프레젠스. 이게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메신저 같은 거죠. 메시지 같은 거하고 프레젠스 존재에 대한 거 하고 이제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고요. 보이스메일, 메일을 보내는데 보이스메일, 그다음에 컨택 센터, 콜센터 같은 컨택 센터하고 익스텐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AXL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하나 여기 API를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Administrative XML에 대한 것을 하나 만들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여기 AXL을 써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것을 앱을 개발합니다. AXL은 SOAP이라고 하는 프로토콜 우리 공부했죠. 그 다음에 그 코딩은 XML 쓰고요. 프로토콜은 HTTPS를 쓸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아파치나 톰캣을 쓰고요. 데이터 스토리지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쓰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AXL이라는 게 UCM에서 어떻게 이제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쭉 한눈에 이런 관계로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AXL이라고 하는 것은 XML 수업 베이스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서팅하거나 리트리빙, 업데이팅, 리무빙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UCM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거에 대한 거를 갖고 올 수 있는,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AXL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벨로퍼는 AXL을 쓸 거고요. 웹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하거나 리드 하거나 업데이트 하거나 딜리트 오브젝트에 대한 크루드죠. 우리 CRUD 크루드 오브젝트에 대한 크루드에 대한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AXL에서 제공하고요. AXL API는 바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든가 컨피그레이션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냐? SOAP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얘가 쓰는 오브젝트에 대한 메소드는 리스트, add, update, get, remove가 되겠고요. 만약에 폰에 대한 리스트면 리스트 폰, 그 다음에 새로운 유저에 대한 거 add 유저에 대한 것을 쓰게 될 겁니다. SQL 쿼리에 대한 것을 수행을 직접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니파이드 CM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리트리브 할 수가 있습니다. 쓰는 메소드는 execute SQL 업데이트, execute SQL 쿼리가 되겠습니다. 버저닝은 스키마 버전이 백워드 컴패티빌리티가 되고 있고요. 현재 쓰는 게 이제 10.1 버전. 스키마 버전을 쓰게 되면은 UCM의 릴리즈 10.0서부터 12.5까지 하고 서로 AX의 스키마 버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퓨처에 대한 걸 보게 되면 change notification future를 할 수 있는 most advanced future가 change notification을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수업 리퀘스트를 리피드리 이제 할 때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뀌면 바로 이제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시픽 카테고리에서 변화된 리퀘스트 변화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한 리퀘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라든가 유저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것을 바로 체인지 노티피케이션 통해서 항상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변화된 거를 이제 나한테 노티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런 변화된 거에 대한 걸 알려주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그렇지 이거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그쪽에 가 변화된다는 걸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거나 혹은 걔가 사전에 뭔가 거기 등록돼 있어 가지고 자기의 변화된 거에 대한 걸 노티파이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것이 이제 어드밴스드 퓨처로 있고요. 수업 베이스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API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베이스 API 리퀘스트에 대한 거를 포함을 하고 있어 갖고 레지스트레이션 스테이터스라든가 IP 어드레스 뭐 기타 등등에 대한 폰 관련된 거에 대한 것을 요거 API 리퀘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API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데이터 서비스라는 것이 뭐냐? UDS, REST API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UCS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팅하거나 리트리빙하거나 업데이팅하거나 리무브 크루드예요. 실은 크리에이션하거나 리드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딜리트하거나 크루드에 대한 기능을 하는 것이 유저 데이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엔드 유저로 하여금 컨피그 세팅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디렉토리 서치에 대한 걸 크리에이션 하거나 유저 프레퍼런스에 대한 걸 매니지하거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REST API 인터페이스는 XML 포맷 데이터베이스를 쓰고요. 여기 HTTP 리퀘스트에는 뭐 get, post, put, delete를 써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시스코 파이니스에 대한 브라우저 베이스드 컨택 센터가 그래서 슈퍼바이저 데스크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파이니스라는 게 뭐냐면 브라우저 베이스드 컨택 센터 에이전트 혹은 슈퍼바이저 데스크탑이 바로 파이니스가 되겠습니다. 얘는 REST API 갖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API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에이전트 데스크탑을 만들 수 있고요. 컨택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 인티그레이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이니스 에이전트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슈퍼바이저 데스크탑에 대한 것을 애플리케이션하고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시스코 파이니스에서 나와 있죠. 진짜 데스크탑이네요. 지금 누구랑 지금 스타트 타임, 그다음에 언제 스테이트, 그다음에 리전, 그다음에 여긴 듀레이션인 것 같아요. 얼마만큼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줄 수 있는. 그다음에 컨택 센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보면 컨택 센터라는 게 일종의 이제 콜센터예요. 콜센터. 그래서 센트럴라이즈드 로케이션. 예. 컴퍼니가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우리 지금 네다카드닷컴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콜센터, 컨택 센터가 되는 거죠. 컨택 센터라고 주로 요즘은 많이 씁니다. 콜센터는 옛날에 좀 쓰는 용어였고 요즘은 이제 전화만 받는 데가 이제 콜센터에 대한 개념이 있죠. 커스터머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커스터머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이게 전화를에 대한 것이 콜센터고 텍스트 여러분이 또 이제 물어보는 박스 있을 수도 있고 이메일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챗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로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바운드 태스크가 있고요. 아웃바운드 태스크가 있습니다. 인바운드라고 하는 커스터머 서비스를 커스터머가 시작하는 거고 아웃바운드는 인터랙션이 컨택 센터에서 커스터머에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웃바운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컨택 센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very complex하고요. 스킬 베이스드 퍼폼.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의 뭐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네 쪽에 어떻게 어떤 정보를 어떤 형태로 제공해 주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스킬 베이스드 라우팅, 오토매틱 콜 디스트리뷰터. 이거는 그거보다는 이제 여기 분산시키는 거네요. 전화가 왔을 때 콜센터에 여러 가지 이제 어느 쪽으로 분산시키는 거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에이전트, 슈퍼바이저, 매니지도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디플로이 하는데 보게 되면 스탠드얼론에 대한 파이니스가 있고요. 코 레지던트 파이니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콜센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으로 하는 스탠드얼론이고 유니파이드 컨택 센터 익스프레스로 표현되는 코 레지던트 파이낸스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 CTI 프로토콜 이게 약자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콜 텔리포니 인티그레이티드인가 뭐 CTI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컨택 센터 시스템을 이제 피트니스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이니스에 대한 거하고 컨택 센터하고에 대한 프로토콜은 요 프로토콜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내용을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니스 API가 또 있죠. 이걸 쓰기 위해서 REST 형태 자바스크립트 API 써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니스 펑셔널리티를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여러분이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있는 파이니스 에이전트 데스크탑이랑 같이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자우전 개발할 때 거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REST API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에이전트 슈퍼바이저 액션에 대한 걸 프로그래머블 하게 하는 거고 HTTP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thick하고 thin 애플리케이션 뭐 어디든지 간에 다 개발할 수 있고요. 이 API는 get verb에 대한 걸 해서 asynchronous하게 동작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asynchronous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synchronous하게 get 써가지고 get에 대한 리스폰스 바로 주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이제 asynchronous하게 또 동작할 수 있도록 옵션이 가능합니다. 자, 웹엑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웹엑스 팀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콜라보레이션 솔루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고요. 챗이라든가 보이스, 비디오 혹은 여기 화이트 보드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웹엑스 팀 앱을 써가지고 시큐어 버추얼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코 웹엑스 디바이스랑 같이 팀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하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보게 되면. 웹엑스 팀즈라는 게 이제 스페이스를 만들고 거기서 미팅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내부적으로 회사 무관하게 회사 내부 외부상으로 이제 워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큐리티가 필요하죠. 뭐든지에 대한 것은. 그래서 센시티브 인포메이션 유저에 대한 것은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시큐어하게 유지를 해야만 됩니다. 웹엑스 팀은 프리빌드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어요.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이랑 같이 동작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세일즈포스에서 얘기한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이랑 같이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웹엑스 팀 API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개발할 때는 이거를 주로 많이 써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죠. 여러분이 개발하겠죠. 그래서 익스텐시브 셋업 API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존에 있는 시스코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하고 API를 통해 가지고 그거 여러분이 개발할 수가 있고요. 이것 자체도 이 플랫폼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이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웹엑스 팀 플랫폼하고 인터랙트 할 수 있는 API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팀을 사람을 룸을 멤버십 그다음에 메시지에 대한 거를 매니징에 대한 걸 다 할 수가 있고요. 컨버세이션 봇 혹은 임베디드 보이스 콜에 대한 걸 크리에이팅 할 수도 있는 아주 상당히 파워풀하게 웹엑스 팀 API가 있고요. 이게 시스코 디벨롭 사이트 들어가면 이 웹엑스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 퓨처에 대한 오가니제이션에서 팀, 피플, 룸, 멤버십, 뭐 메시지에서 이 API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쭉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메시지 하나만 볼까요? 메시지 API에 대한 것이 뭐냐면 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EIP를 써가지고 메시지한 거를 리스트, 크립트, 딜리트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API들이 쭉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웹엑스 팀을 써가지고 이게 파이썬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스크립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엑스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 볼까요? 웹엑스 디바이스에 대한 것이 이제 웹엑스 퓨처에 대한 것을 제공해주는 디바이스들이에요. 이 웹엑스 보드, 룸 디바이스, 데스크 디바이스, 그 다음에 콜 레이팅 프로그래머 밑을 주고요. 우리 학교 비마가 1층에 시스코 랩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웹엑스 디바이스 전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파견 나와 있는 그 시스코 엔지니어들이 삼성동 본사 있는 혹은 외국의 뭐 시스코에 회의를 할 때는 그 회의실에 장치를 씁니다. 그럼 그 회의실 장치 보면은 뭐 큰 모니터하고 카메라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용으로 설치돼 있죠. 자, 어쨌든 웹엑스 디바이스에 대한 보드, 디바이스, 웹엑스 데스크 디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바이스들이 쭉 있습니다.
보드 시리즈, 룸 시리즈, 데스크 시리즈, 시스코 터치 10. 그래서 간단히 이제 이렇게 하나의 조그만 장치로도 있고, 뭐 이렇게 데스크 레벨, 룸 레벨, 보드 시리즈 레벨로 이제 디바이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한 것을 디바이스 프로그래머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컨트롤러 시스템하고 비디오 시스템에 대한 건 XAPI로 하고, 인룸 컨트롤 룸에 뭐 여기 터치 10 디바이스가 있고, 뭐 블라인드, 클라이밍.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서버죠. IoT 장치들이죠. 그래서 요런 컨트롤 시스템에서 여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커스터마이징 된 거네요. 이건 하나의. 그래서 여기는 여기 있는 에디터가 이 비디오 시스템 뭐 보면서 터치해 가면서 내부적으로 요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개발을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회의라고 그래. 회의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IoT 장치를 가지고 제어하는 것도 이 웹엑스 장치 갖고 나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커스터마이즈드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XAPI로 이제 커스터마이즈가 될 수 있고요. 바이디렉션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뭐 서드 파티라든가 거랑 같이 할 수 있도록 웹엑스 디바이스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XAPI는 텔넷, SSH, HTTP, RS232 시리얼 커넥션 쓸 수 있고요. XML, JSON,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매크로에 대한 걸로 XAPI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UI 익스텐션, 인룸 컨트롤, 매크로, UI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게 커스터머 위젯, 버튼, 아더 버추얼 컨트롤러에 대한 UI 익스텐션, 그러니까 뭐 진짜 UI 만드는 거에 대한 걸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퍼 인룸 컨트롤에 대한, 그래서 뭐 아까 이제 IoT 관련된 것처럼 그런 걸 제어할 수 있는 UI에 대한 것이 있네요. 그래서 UI 에디터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고, 인룸 컨트롤러에 대한 것이 이제 UI 익스텐션의 하나의 सब셋이고, 뭐 그런 내용이 한번 쭉 나와 있습니다. UI 익스텐션이 무엇을 하느냐? UI 익스텐션은 커스터머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을 인터페이스 잘 만들어주는 거네요. 사실 뭐 근데 이게 뭐 터치 10 디스플레이에서만 쓰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사실 하다 보면은 이 UI 만드는 것도 큰 일이잖아요. 좀 멋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밑에 기능은 전부 다 했는데 실제 디스플레이 할 때 그거에 대한 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UI 익스텐션이 되겠고요. UI 익스텐션 에디터에 대한 것을 런칭해 가지고 시뮬레이터를 쓰게 되면 버추얼 룸 미팅, 이렇게 버추얼 룸 같은 것이 나오고, 어떤 오토메이티드 시스템에 대한 것이 이제 이퀄돼 있고, 그다음에 벽에 이제 스위치라든가 컨트롤돼 있고, 스위치 컨트롤러 하여금 프로젝트 온오프도 막 쓸 수 있고, 뭐 프로젝트 캔버스에 혹은 뭐 블라인드 온오프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해줄 수 있는 UI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퍼스널라이징 콜라보레이션 디바이스, 콜라보레이션 하는 디바이스를 퍼스널라이징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하나 터치 10에 대한 것처럼 다른 것처럼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시스코 콜라보레이션 버전 9.2 현재 요 버전 요 버전에 대한 요 엔드포인트 릴리즈 관점에서는 온스크린 브랜딩, 시그네이징, 메시지 커스터마이즈 옵션이 할 수가 있네요. 터치 10 인터페이스에 룸 디바이스에 쓸 수가 있네요. 브랜딩 커스터마이즈 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해프워크인가 봐요. 해프워크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한다거나 스몰 로그를 집어넣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웨이크 스테이트라고 하는 데에서는 어웨이크에서는 스몰 로고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버튼에 뭐 레벨 메시징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웹엑스 디바이스에 대한 콜라보레이션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시스코 시큐리티 플랫폼에 대한 것이 이제 그다음 나옵니다. 근데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만 돼요. 이 시큐리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Introduction to Security 모듈을 별도로 강의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게 제가 제공을 안 했고, 사실 CCNA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걸 반드시 이제 수강을 제가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 내용을 알아야지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좀 컨피규레이션 하거나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네트워크 시큐리티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대분해 과정에서는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들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대분해 과정에서 시큐리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다. 근데 그렇게 막 디테일까지는 모르더라도 요 정도에 대한 컨셉만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봤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 8.7 마지막 섹션에 와서 마지막 섹션에 보니까 이 시스코 시큐리티 플랫폼이라는 게 딱 나오는데, 사실 요 내용을 알려면 시스코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지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만,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제가 한 단위 넘어가서 그냥 거기 그 파워포인트에 라인 하나 혹은 뭐 거기 어 키워드 하나, 그 키워드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알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모르면 반드시 그 내용은 찾아보시고 나서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시큐리티 혹은 뭐 디바이스 레벨에서 혹은 이게 일반적으로 시큐리티 용어가 이렇게 쓰이는 거고,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거 컨피규레이션 하기 위한 것은 어떻게 쓰는구나. 그럼 좀 매니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시스코에서 제공해 주는 시큐리티라고 쓰지만 이 플랫폼이라고 쓰는 몇 가지 명령어 이외에는 사실 일반적인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라든가 애플리케이션을 시큐어하기 위해서는 그 스레트, 공격에 대한 거하고 그 공격을 미티게이트, 좀 완화시키기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오토메이티드 웨이 하는 방법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세큐리티에 대한 것을 항상 시스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을 컨피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에 대한 스크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 그 스크립을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이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테크놀로지 패밀리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거에 대한 API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AMP 엔드포인트에서 멜웨어 프로텍션 하는 기술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파이어 파워 매니지드 센터라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스레트 디펜스 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덴티티 서비스 엔진이라고 하는 IS에 대한 기술을 씁니다. 그다음에 스레트 그리드, 그다음에 엄브렐라에서 시스코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시큐리티 관련된 그 기술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나서 장치들을 설치를 하고 컨피규레이션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지만 여기 대분에서도 그거에 대한 스크립을 이제 작성을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이 나와요. AMP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엔드포인트, 이게 단말의 쪽이에요. 단말 쪽에서 시큐리티 워크플로우에 대한 것을 오토메이트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에 멜웨어라든가 뭐 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것을 그거를 샌드박싱 할 수 있는 캐패빌리티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세이프하거나 혹은 아이솔레이트 하기는 확인하고 그걸 분리시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이 바로 이제 AMP 과정이 되겠습니다. Advanced Malware Protection. 이건 엔드포인트 단말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AMP라고 하는 것은 이제 Subscription Based Protocol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Centralized Web Based Console로 이제 매니지가 됩니다. 그래서 AMP라고 하는 게 모바일 폰이라든가 해서, 왜냐하면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메일, 웹 서버
쪽에서 디플로이 하고 있습니다. AMP는 시스코 시큐리티 포트폴리오에서 인티그레이트 되고 있고요. 시스코 엄브렐라 머라키 MX의 디플로이 옵션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옵션이 아닙니다. 거의 맨데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AMP for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셜 캠퍼스 세팅에서 그다음에 헬스케어 오거니제이션에서 거버먼트 엔터티에서 인더스트리 매니팩처링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AMP에 대한 캐패빌리티라는 것이 뭐냐? 여기 보면 타임 투 디텍션 이게 디텍션을 이게 멜웨어가 그러니까 멜리셔스 소프트웨어 이게 보면 멜리셔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을 디텍션 하는데 만약에 이제 메모리에 있을 때 디스크에 있을 때 인펙션 후에 이제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메모리에서 프리벤션 익스플로이트하고 시스템 프로세스 프로텍션 하는 메모리에서 디스크에서는 AMP 클라우드, 멜리셔스 액티비티 프로텍션, 테트라, 커스터머 디텍션에 대한 이제 디텍션 하는 것이군요. 이건 인펙션 이미 감염된 걸 알고야. 감염된 걸 알고 난 다음에 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프리벤션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절대 이제 그런 침입에 대한 것을 프리벤팅 못하게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사전에 뭔가 못하게. 그랬는데도 AMP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디텍트가 됐습니다. 안타까움이죠. 그러면 디텍트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이거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판스를 해야 되는데 오토메이션을 해줘야지 이것을 운영자가 와가지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 보니까 감염됐네. 그때 이제 바로 하면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디텍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빨리 아이솔레이트 시키던 없애버리던 이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거기 이제 했는 그런 AMP가 이제 investigate, automatically remediate malware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irepower Management Center라고 하는 게 뭐냐면 Firepower Threat Defense의 측면에서 뭔가 컨피그 할 수 있는 그에 대한 것을 매니지하는 것이 센트럴 매니지먼트 콘솔이 FMC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쓰는 애플리케이션 여기 쭉 있고요. 여기 FMC라고 해가지고 매니지먼트 센터가 있고요. 여기 디바이스, 그 다음에 스트레트 디펜스 디바이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액세스 컨트롤 룰, 팔리시, 오브젝티브 컨피그레이션이 있는 디펜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거, 특성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은 이제 컨트롤하거나 필터링을 하는 일종의 방화벽에 대한 거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MC, AP, FTD, FTD 여기 Fire Threat Defense API라고 하는 것은 같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와서 합니다. 그래서 FDM이라든가 여기 FT API라든가 FTP에 대한 것 둘 중에 하나만 것이 이제 발음을 하죠. 그래서 프로텍션 하는 게 뭐냐? 파이어 파워 디바이스 매니저가 하고 있는 그 컨피그레이션 하게 되면 얘가 하는 게 보면 트래킹, 백업, 프로텍트 하는 거, 서티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트랙, 백업, 프로텍트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프라이빗 키에 대한 것을 매니지, 백업, 인크립, 프로텍트 하고요.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에 대한 매니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트래픽 서비스에 대한 ACL, 요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해서 필터링하는 리스트예요. 익스텐디드 모드가 있고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는 IP 레벨에서 ACL 하는 거고요. 익스텐디는 TCP, UDP, 포트, 프로토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액세스에서 트래픽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나다니냐, 방화벽에 대한 거 할 때 요 ACL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파이어 파워, 방화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FMC, VM웨어, vSphere,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동작하는 FMC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스코 FMC 이런 모델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매니지먼트 툴로서 커스터머의 컨피그레이션 되는 것이 이런 파워 스레트 디펜스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디스툴은 이제 FMC, FDM 다 포함하고 있는 뭐 그런 아키텍처에 대한 상품이랑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센터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어떻게 인티그레이션해? 디바이스 매니저, 시스코 서비스 엔진 ISE라고는 인티그레이션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FMC하고 ISE가 인티그레이션 됨으로써 유저가 어떤 VPN 세션 스타트 하고 난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한 파티큘러 유저에 대한 이네이블 뭐 이거는 이제 VPN 세션 맺어 가지고 이제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스레트 그리드라든가 엄브렐라에 대한 프로덕트랑 같이 동작도 할 수 있다. 뭐 다른 상품 혹은 다른 소프트웨어, 다른 디바이스들하고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이것이 보게 되면 Next Generation Firewall API 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스몰 미디엄 사이즈의 비즈니스에 맞춰가지고 시큐어 엑스퍼트가 없어도 시큐어한 엑스퍼트가 없어도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API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걸 쓸 때 REST API 쓸 때 액세스 토큰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토큰은 이제 30분 동안 지속되고요. 그때마다 리프레시 되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API를 쓰게 될 텐데 그 헤더에는 X 오센트 액세스 토큰이라는 요에 대한 밸류를 붙여가지고 이런 형태로 해서 API 오센티케이션 값을 가져야만 됩니다. 아이덴티티 서비스 엔진이라는 게 뭐냐? 이 아이덴티티 서비스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시큐어 포트폴리오의 한 가지고요. 룰 베이스드 엔진을 정해서 이 룰을 정해서 이 룰대로 동작하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 팔리시를 따라서 유저라든가 디바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IS입니다. 이 ISE 보게 되면 이게 보게 되면 여기 시스코 IS에 이제 가입을 딱 하게 되면 이게 뭐 이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이 우리 내부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는 거하고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요 ISE가 전체적으로 내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그 확인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consist of node, defined node type, administration, policy service, monitoring, PX grid. 에 대한 노드 타입을 구성되고요. 이 아키텍처에 대한 나머지는 이제 네트워크 리소스라는 거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커넥팅에 대한 걸 다 포함을 합니다. 아마 ISD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죠. ISE가라는 것이 아이덴티티 시스템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매니지하는 건데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하는 거. 그다음에 SSO 여기 보면 오키타 SMBL OOSO 라이트웨이트 디렉토리 액세스 프로토콜 그다음에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걸 써가지고 그 아이덴티티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라든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있죠. 사용자 what, where, when, 그다음에 how.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때 사용되는 매니지하는 프로토콜들이에요. 이것들이. 어떤 캐패빌리티하고 유스 케이스가 있느냐? 얘가 보게 되면 에셋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자원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특징이 있고요. 팔리시가 적절한지, 그다음에 시큐어 한 와이어드 액세스가 되고 있는지, 세그멘테이션을 제공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IS 캐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래트 그리드 시스코의 슬래트 그리드라고 하는 것이 멜웨어 어널리시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스태틱 다이나믹 멜웨어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 대한 게 슬래트 그리드가 되겠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멜웨어 여러 가지 오는 것들에 대한 그
그거에 대한 공격에 대한 그 비헤이비어라든가 그거에 대한 공격하는 형태에 대한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API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Secure Operation Center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보를 이제 받으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는 그 공격형 멜웨어에 대한 것을 이제 레포팅을 받고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걔가 얼마만큼 우리를 괴롭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분석한 정보를 보내줍니다.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트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프로덕트 통해 가지고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Advanced Malware Protection, Nextstep Firewall, 시스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어플라이언스예요. 이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장치예요. 이게 시스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어플라이언스예요. 파이어 파워 서비스에 대한 관련된 장치에 이제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고요.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에 대한 것이 이제 500에서 10,000 샘플 per day 하루에 막 이만큼에 대한 정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되는 것은 멜웨어가 어널리시스 캐퍼블, 스태틱 어널리시스였고 다이나믹 어널리시스에 대한 정보를 시스코 스레드 그리드 쪽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스태틱하게는 딱 보이는 거죠. 어떤 파일을 따라온다든가 어떤 파일 헤더를 포함하고 있다든가 어떤 컨텐츠가 포함된 것이 문제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멜웨어가 이제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박스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이 멜웨어에 대한 것을 이제 잡아놓고 이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시스코 엄브렐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시스코에서 이것저것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산을 씌워가지고 여러 시큐리티 요소부터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브렐라가 이제 DNS를 쓰게 됩니다. 시큐리티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보내는 것 중에 좀 이상한 도메인, 이상한 사용자, 이상한 URL, 이상한 파일에 대한 것을 좌우지간 다 블락을 시킵니다. 이게 블락을 시키는 것이 바로 시스코 엄브렐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DNS가 기본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헤드쿼터, 브랜치, 뭐 로밍 이제 여기 왔다 갔다 밖에 있는 리모트 워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지간 여기에 엄브렐라가 딱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여기가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여기는 엔드포인트가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본사에는 상당히 많은 장치들이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랜치에는 이제 조그만 장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여기 로밍하는 사용자는 이제 터미널 모바일 단말만 갖고 있다든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때 보게 되면 이 엄브렐라 씌워져 있는 멜웨어, 폴백, 피싱에 대한 걸 전부 다 이쪽에서 다 걸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The basis of umbrella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이고요. 이거에 대한 것은 enforcement API, network device API, integrated API, reporting API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인티그레이트 되는 건 머라키 MR로 인티그레이트 되고요. 와이어리스 프로텍션 유스 케이스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엄브렐라 인포스먼트 API를 쓰게 되면 어떤 도메인에 대한 그 액션에 대한 거를 한다든가 엄브렐라 API를 써가지고 어떤 스레트 인텔리전스를 풀하는 거에 대한 것 할 때는 엄브렐라 인베스티게이트 URI 그러니까 여기 엄브렐라 인티그레이트 API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포스먼트 인베스티게이트 API를 써가지고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사실 라저 리테일러 그러니까 뭐 소매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라저 호스피탈 세팅
유니버설 캠퍼스, 그러니까 상당히 대규모 할 때 그냥 통으로 전체를 관리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hundred thousand, tens thousand of 엔드포인트에 대한 거를 프로텍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걸 권하는 거고요. 여기서 프로텍션 하게 되면 어떤 다른 다른 프로텍션, 다른 이제 혜택, 그 캐퍼빌리티가 뭐가 있느냐면 와이파이 프로텍션, 게스트가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셀렉티드 애플리케이션 블락킹하는 거, 그다음에 VPN이 아닌 디바이스에서 오는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커트하는 거, 웹 필터링에 대한 기능도 엄브렐라 프로텍션에서 제공해 줍니다. 자, 상당히 마지막 섹션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아마 1시간 이상 한 것 같은데, 좀 나눠서 할까 하다가 한꺼번에 그냥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8장에 대한 내용이 끝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더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여기 중간중간마다 잘 탈락하는 친구 빼고 일부 남아있는 친구들이 이제 지금 제가 처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요 정도밖에 지금 남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아직 일부 친구는 조금 더 해야 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점수를 또 매겨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이널 스킬 어세스먼트에 대한 거를 제가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또 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 모듈 8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모듈 8 하셔서 이제 여기까지 시험을 보시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킬 어세스먼트에 대한 거하고 프랙티스 이그잼에 대한 거하고 요청할 겁니다. 그다음에 코스 피드백까지 같이 열어 드릴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요 세 개를 어, 어, 일정한 시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안내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킬 이그잼 같은 경우는 딱 하루 제가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능한 걸 저한테 메일을 알려주시면 어떤 레포트를 하라고 제가 개별적으로 이거는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저한테 정해진 시간 내에 어세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런 프랙티스 이그잼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정한 시간 내에 여러분이 바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요 모듈 이그잼이랑 동일한 형태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거는 저한테 특정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친구한테 해당하는 숙제를 내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파이널 스킬 어세스먼트를 정해진 시간 내에 딱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제가 요거에 대한 거는 다시 안내해 드릴 거예요. 파이널 리그잼을 보셔야 되고요. 파이널 리그잼 점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프랙티스 30에 대한 프랙티스 이그잼까지 이제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대분해에 대한 과정이 이제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제가 시스코의 대분해 과정에 대한 강의를 이제 처음 한번 여러분한테 오픈해 드렸고, 어, 저도 실험적으로 지금 강의해 보지만 양이 의외로 이제 모듈은 8모듈밖에 안 됩니다만 양이 의외로 뒷부분 가면 많아져 가지고 저도 좀 힘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잘 따라와 준 친구 너무 고맙고요. 남은 과정 몇 개 남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좌우지간 방학 끝날 때까지 전부 다 만족하고 나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분의 30도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중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대분의 모듈 8까지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